지난 11월 14일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극적 타결, 극적 협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종 상생안은 중개수수료 9.8%, 배달비 최대 2,900원이었던 현행 수수료에서 배달의 거래액 기준 차등적으로 수수료와 배달비를 나눴습니다. 거래액 상위 35%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최대 3,400원으로 중개수수료는 2% 내려가고 배달비는 500원이 올랐습니다. 35에서 50%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최대 3,100원으로 중개수수료는 3% 내리고 배달비는 200원 올랐습니다. 50에서 80%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최대 2,900원으로 중개수수료는 3% 내리고 배달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위 20%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2%, 배달비 최대 2,900원으로 중개수수료는 6.8% 내리고 배달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괜찮은 상생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프로가 내려가고 몇백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위한 협의를 했다고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안인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상생안에만 집중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최종 상생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위 35%를 보면 2% 수수료가 줄어들고 배달비가 500원 올랐습니다. 배달 음식의 특성상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배달 주문이 많은 곳은 1인 가구가 활성화된 곳들이 배달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만원짜리 주문인 경우 2%인 중개수수료로 400원이 줄어들고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게들이 이전보다 1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25,000원짜리 주문이 되면 그제서야 상생안 변경 전과 동일한 수수료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25,000원짜리 밑에 주문은 이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15,000원짜리 경우 300원 수수료가 줄어들고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면서 가게에서 2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100원, 200원 액수가 작아 보이지만 한 달, 1년 비중으로 보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 35%의 업체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고 이 업체들은 25,000원 이상의 주문이 들어오길 바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게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안인데 입점업체끼리 차등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액이 많은 곳이 거래액이 적은 곳을 보존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자체가 높은 게 지금 문제인데 영세업체가 힘드니까 너 힘들지? 그럼 적게 내고 너는 많이 벌지? 그럼 네가 좀 더 내. 이런 느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건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배민과 쿠팡이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약자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인 배민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마음대로 해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입점업체 안에서 강자와 약자를 나누고 차등한다는 게 맞는 접근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합의를 상생안으로 보기에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봅니다. 심지어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단체 4곳 중 2곳은 12차 회의 중에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35% 아래 업체들은 조금 나은 조건이 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8% 중개수수료를 배민이 받기 시작한 건 8월 9일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6.8%였습니다. 수수료 인상 발표는 7월 10일쯤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쿠팡과 배민이 자영업자 라이더에게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면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7월 23일 상생협의체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런데 12차 회의 끝에 얻은 최종 상생안은 상위 80%의 업체들은 6.8%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인상 전과 똑같이 6.8%라는 결과를 얻은 게 80%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민과 쿠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 수수료 측면만 봤을 때 자영업자들은 배민의 6.8%도 이미 높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민이 쿠팡과 똑같은 수수료 9.8%로 인상했습니다. 배민이 이걸 미리 예측하고 수수료를 합의 전에 올린 걸 수도 있겠죠. 이 기준에서 본다면 상위 35% 업체들은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위 20% 업체들은 중개수수료가 2%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배달이 주된 업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차등 기준은 가게 매출의 기준이 아니고 배달앱 내 거래의 기준입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인 가게 매출은 높지만 배달 매출이 높지 않아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민과 쿠팡이 가게 매출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매출 규모가 큰 홀 매장인 경우 주 수입이 홀이기 때문에 부수입인 배달 매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2% 혜택을 주기 위한 건 영세업자를 위한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달 매출이 주력인 업체들이 더 영세할 수 있습니다. 정률제의 장점은 정액제와 다르게 고정비가 없어도 되니까 주력이 배달이 아니라면 부담없이 배달 영업 자체를 띄엄띄엄 할 수도 있고, 등록만 하고 운영을 잘 안 하면서 하위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영을 안 하는 업체일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면서 수수료가 책정될지 모르겠고, 명목상 하위 20%를 넣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는지는 배민과 쿠팡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매출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배민과 쿠팡에게는 유리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상생안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개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 중개 수수료는 배민에 주는 거고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가게와 라이더분들도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내가 내는 배달비가 라이더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라이더 입장에서 내가 받는 배달료가 가게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목상 배달비 항목일 뿐이지 결국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배달의 민족 쿠팡에게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내리고 배달비를 올리든 중개수수료를 올리고 배달비를 내리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는 플랫폼과 라이더 사이에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배민배달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배민배달, 배민커넥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민배달은 배민 우아한 형제들이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에게 하청을 맡기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청년들이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이긴 하지만 엄연히 회사와 회사의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가 배달비일 뿐이지 똑같은 배달비가 아닙니다. 상생안에서 나온 배달비는 그냥 명목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배민 커넥터 안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걸 배달비가 아닌 배달료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한 최종 상생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인상전과 동일한 수준 6.8%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쿠팡이 9.8%보다는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6.8%도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높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낮은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쿠팡 9.8%, 요기요 12% 이런 건 왜 그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쿠팡 점유율이 10%를 넘지 못했고 요기요도 점유율이 20%대였지만 수수료가 워낙 높아서 주매출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서 독과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요기요와 쿠팡만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으로 접근하는 편이었습니다. 현재 보통 가게에서 플랫폼에 내는 비용은 매출의 기본 30%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울트라콜, 일명 깃발이라고 불리는 부가세 포함 88,000원짜리 광고 상품이 배달의 민족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정액 상품이었기 때문에 주문 금액, 주문량에 따라 별도로 내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배달을 시작하는 모든 가게들이 쿠팡과 요기요는 안 해도 기본적으로 울트라콜, 깃발은 꽂고 시작했습니다. 비등비등하던 그때 당시 2위 요기요와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 울트라콜 덕분일 겁니다. 그때 당시 요기요는 지금의 배민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높은 수수료를 고집했고 큰 프랜차이즈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수수료도 감면해줬습니다. 그래도 8%대의 높은 수수료였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울트라콜만한 광고 상품이 없습니다. 한 개에 88,000원짜리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광고 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그 효율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한집 배달로 갑자기 등장한 쿠팡도 파급력은 있었지만 높은 정률제 요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울트라콜의 배민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를 팔던 똑같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정률제와 다르게 정액제인 울트라콜은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배달이 주력인 가게들은 대부분 1순위로 배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출의 30% 이상 플랫폼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앱에 내는 비용이 매출의 30%를 넘진 않았습니다. 배민도 추후 정률 상품인 오픈리스트도 만들고 쿠팡 한집 배달에 대응하기 위해 정률 상품인 배민원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배민배달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률제 상품인 배민배달을 주력으로 쓰기에는 가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울트라콜보다는 배민배달 배달비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집 배달이었습니다. 그런 배민배달은 매출의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했고 대부분 울트라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찜이나 맛집 랭킹 등 몇몇 루트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배민도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울트라콜은 주문 중개만 해주는 상품이었고 무료 배달과는 상관없는 상품입니다. 무료 배달은 배민 배달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무료 배달로 몰리고 메인 화면도 배민 배달이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면서 점차 배민 배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의 비중은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울트라콜보다 정률 상품인 배민 배달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만약 들어오는 모든 주문이 6.8%의 수수료가 붙는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전에도 쿠팡이나 요기요처럼 배민 배달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던 거지 배민 배달 자체가 좋아서 쓰는 가게들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 배달이 주력인 가게들은 말이죠. 지금은 메인이 배민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6.8%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상세시킬 울트라콜의 주문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팡 비중도 예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배달 비중이 줄었고 가게 배달 안에서도 울트라콜 비중을 없애려고 현재 배민이 엄청 노력 중입니다. 플랫폼에서 주문으로 이어지려면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첫 화면이 중요합니다. 가게 배달에서는 정액 상품 울트라콜과 정률 상품 오픈리스트로 나눠지는데 원래 오픈리스트가 상단 3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월 말에 오픈리스트가 상단 10개로 바뀌었습니다. 카테고리 기본 순에는 상단 3개가 오픈리스트지만 필터로 기본 순 외에 다른 걸로 바꾸면 상단 10개가 오픈리스트 10개로 바뀝니다. 맛집 랭킹 주문도 오픈리스트 정률 요금제로 바뀌면서 울트라콜로 주문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영업자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줄어든 울트라콜 주문을 더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울트라콜 효율이 떨어지면 88,000원으로 본점 뽑기도 어려워지고 가게 입장에서 울트라콜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울트라콜 상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울트라콜 규모가 줄어들면 갑자기 울트라콜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할 수도 있겠죠? 배민 입장에서는 울트라콜을 아예 없애려는 게 최종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서 6.8%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주 매출이 정률제로 이뤄지는 자체가 부담인 거죠. 7.8%는 더 큰 부담이겠죠? 그리고 정률 상품의 특징은 울트라콜처럼 여러 개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울트라콜은 깃발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방식을 가게에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민 배달은 카테고리 내에서 하나만 노출되기 때문에 더 많이 노출시키려면 가게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만들거나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을 써야 됩니다. 우리 가게 클릭도 엄청 무서운 놈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주문 없이 가게만 클릭했을 뿐인데 가게에서 설정한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다른 가게들보다 노출은 더 잘 되지만 그만큼 비용은 크게 늘어납니다. 무료 배달이라는 획일된 정책으로 가게들끼리 경쟁을 유도하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상생안이 과연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생안인지 배달앱을 위한 상생안인지 또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상생을 위한 이번 결정이 오히려 음식 가격이 상승되고 내수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민은 상생한 조건 중에 하나가 쿠팡도 자신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걸 내세웠다고 합니다.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 왜 뒤따라오고 있는 2위 기업과 동일한 조건을 고집할까요? 심지어 60% 이상의 점유율을 갖게 된 건 자영업자들에게 배민이 좀 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모르는 걸까요? 이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으면 무섭게 따라오는 2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민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사실 60% 점유율을 갖게 된 건 그동안 다른 플랫폼보다 좋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배민도 전년도에 비하면 앱 사용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건 무료 배달 영향도 있겠지만 요기요 사용자가 이탈하면서 배민과 쿠팡으로 흡수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쿠팡이 더 많습니다.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배민은 282만 명이 늘었고 쿠팡은 444만 명이 늘었습니다. 요기요는 159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쿠팡은 9월 기준으로 24%로 점유율이 상승되었고 배민은 59%로 하락하였습니다. 배민 점유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용자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가 지나가면서 변화의 흐름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은 무료 배달의 부담을 자영업자 라이더들에게 전가시키고 와우 회원도 있기 때문에 쿠팡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크진 않습니다. 쿠팡의 사용자 수가 늘어난 건 와우 회원 무료 배달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민도 똑같이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고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배민클럽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무료 체험입니다. 현재 무료 체험을 이용하고 있는 배민클럽 사용자는 가입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배민클럽이 출시되자마자 가입한 사용자들은 최소 3개월 무료 체험의 혜택을 얻었고 올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이용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배민 충성 고객이 많겠지만 쿠폰 배달비에 약한 게 또 배달 고객입니다. 아무래도 쿠팡 와우 회원은 로켓 배송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 대다수라 쿠팡 이츠는 플러스 알파 개념입니다. 그런데 배민클럽은 무료 배달만 보고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이탈자가 많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요기요만 봐도 요기패스 자체가 쿠팡 와우 회원을 이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혜택을 줬을 때는 반짝 이용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와우 회원과 배민클럽을 동시에 가입하는 건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 배민클럽이 생각보다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자칫 잘못하면 쿠팡과 배민의 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배민보다 쿠팡이 배달하기 좋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콜을 띄우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콜을 띄웁니다. 가까운 곳에서 콜을 잡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음식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배민은 15분을 기준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콜을 바로 띄웁니다. 이게 콜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띄엄띄엄 콜이 들어올 때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조리 완료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배민은 라이더가 배차되지 않았는데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라이더가 뒤늦게 배차되는 상황에서 음식이 식거나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객 주소도 모르고 현재 배달이 원활한지 모르기 때문에 라이더가 빨리 배차될지 늦게 배차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주문이 들어온다고 음식을 빨리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위치에 라이더가 갑자기 잡히면 아무리 가게에서 빨리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라이더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게도 라이더도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배민 시스템상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민이 지연 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느 순간 이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가게 조리 시간과 배차 시스템을 더 원활하게 하려면 저 불필요하다고 보는 비용도 분명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좀 더 안착시키기 위해서죠.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시스템상 시간에 맞게 배차만 잘 된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가게에서 예상 조리 시간만 잘 지킨다면 쿠팡이 배민보다 조리대기 하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도 모이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은 배민 콜량이 더 많아서 괜찮지만 쿠팡 콜량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쿠팡을 선택하는 라이더 숫자가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배민은 왜 남들이 봤을 때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쿠팡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뒤처지는 전략을 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상생안의 차등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그룹에 속하려면 한 가지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플랫폼을 사용해서 배달앱 거래액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좀 더 낮아져서 가게 입장에서 좋습니다. 이제는 중개 수수료도 동일하기 때문에 배민 배달과 쿠팡 배달 조건이 똑같습니다. 울트라콜이 없어진다면 더더욱 차별점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배민 배달 한 가지만 고집하면 차등 기준으로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점유율이 높은 배민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전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배민 주문이 다른 배달앱보다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알게 모르게 배민의 혜택을 조금씩 더 넣어놨습니다. 메뉴 구성이 조금 다르다거나 사소한 리뷰 이벤트라도 하나 더 챙겨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배민이 쿠팡과 너무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저 역시 쿠팡이 좋은 기업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종 상생안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종 상생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배달 플랫폼을 지켜주는 상생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5% 상한제도 사실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합의한 상생안은 너무나 동떨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상생안에 대해서 배달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양사 모두 중개수수 인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이죠. 23년도 7천억 영업이익을 낸 배민, 77억의 쿠팡이 24년도, 25년도에는 얼마나 막대한 손실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